2024년 10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3명의 여성이 나란히 섰습니다. 여권은 없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미 무력화시켰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들은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박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희는 북한 외교부 소속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공항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3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양 외교부 엘리트, 김정은 직속 외교관, 해외 파견의 영광을 누리던 여자들. 그녀들은 왜 모든 걸 버리고 목숨을 걸어야 했을까요? 여권도 없이 어떻게 인천공항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그 72시간의 기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4년 7월 독일 베를린. 박현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7살. 북한 외교부 3등 서기관. 유럽 파견 5년 차였죠. 현주 동무, 오늘 회의 준비됐습니까? 최은영이 들어왔어요. 34살, 동료 외교관. 둘은 같은 숙소를 쓰고 있었습니다. 네, 은영 동무. 준비 다 했어요. 박현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말할 수 없는 피로가 숨어 있었어요. 외교관.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직업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6시. 평양 본부에 보고서를 보내야 했어요.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심지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까지. 현주야. 최은영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어제 꿈 꿨어. 우리 딸 꿈. 박현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최은영에게는 평양에 9살 딸이 있었어요. 5년째 못 보고 있었죠. 보고 싶지? 미치겠어. 근데 뭐 어쩌겠어. 최은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북한 외교관의 삶이었어요. 가족은 인질. 충성의 담보였죠. 오전 10시. 대사관 회의실. 동무들, 중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대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평양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일부 동무들은 즉시 귀국 준비를 하십시오. 박현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귀국. 그 단어는 외교관들에게 가장 무서운 말이었어요. 귀국 명령은 2가지를 의미했죠. 승진이거나 숙청이거나. 박현주 동무, 최은영 동무. 대사가 2사람을 쳐다봤어요. 2분은 2주 내로 평양으로 복귀하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박현주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 창백했어요. 왜 갑자기? 손이 떨렸습니다. 5년간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어요. 보고서도 빠짐없이 올렸고 당에 대한 충성도 의심받은 적 없었죠. 그런데 왜? 문이 열렸습니다. 최은영이 들어왔어요. 현주야. 나도 무서워. 2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박현주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딸의 사진이 붙어 있었죠. 12살.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 미안해, 수아야. 박현주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외교관이 되면 딸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5년간 본 건 독일의 자유로운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여기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살았어요. 학교 끝나면 손잡고 집에 갔죠. 주말엔 공원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그런데 내 딸은 엄마가 언제 오냐고 물어본대요. 지난달 평양에서 온 편지. 오빠가 보낸 거였어요. 수아가 엄마 사진 보면서 매일 울어요. 선생님이 걱정할 정도래요. 현주야, 빨리 좀 돌아와. 박현주는 편지를 찍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모든 편지는 검열을 받았으니까요.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현주 동무, 나야. 낯선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자 29살 김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막내 외교관. 기술 담당이었죠. 들어와도 돼? 들어와. 김수진이 주변을 살폈어요. 그리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 평양에서 온 귀국 명령 말이에요. 박현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뭘 알아? 언니도 느끼셨죠? 이거 이상하다는 거. 김수진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암호화된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평양 내부 시스템 좀 들여다봤어요. 언니랑 은영 언니 파일에 빨간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빨간 표시? 감시 대상 1급. 보위부가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박현주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아마도. 김수진이 말을 이었어요. 지난달 독일 인권단체 행사 기억나세요? 우리 참석했잖아요. 그건 대사관 공식 업무였는데. 네. 근데 그때 탈북자 증언이 있었죠. 우리가 그걸 들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박현주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한 탈북 여성이 무대에 올라 북한의 실상을 증언했었죠. 저는 5년간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제 죄는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것뿐이었어요. 그 증언을 들으며 박현주는 온몸이 얼어붙었었어요.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죠. 하지만 우리 반응이 감시 카메라에 찍혔나 봐요. 김수진이 말했습니다. 평양은 우리를 의심하고 있어요. 귀국 명령은 아마 조사하려고. 박현주가 문장을 끝냈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했어요. 조사. 그 단어가 의미하는 건 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문 후에는 언니. 김수진이 박현주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무슨 선택? 돌아갈 건지. 아니면. 김수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박현주는 알았어요. 아니면 탈출할 건지. 그 순간 박현주의 머릿속에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아. 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평양엔 내 딸이 있어. 은영 언니도 그래요. 딸이 있죠. 만약 우리가 여기서 탈출하면 평양에 있는 가족들은. 박현주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북한의 연좌제. 가족이 탈출하면 남은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그래도 언니. 김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돌아가면 어차피 끝이에요. 보위부 조사받으면 언니 딸도 보호받지 못해요. 오히려 같이 끌려가죠. 그 말이 맞았습니다. 박현주는 5년간 봐왔어요. 소환된 외교관들. 그들은 돌아가서 다시는 소식이 끊겼죠. 가족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생각해봐요, 언니. 여기서 탈출해서 나중에라도 딸을 데려올 방법을 찾는 게 차라리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김수진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박현주는 창밖을 봤어요. 베를린의 밤. 자유로운 사람들이 웃으며 거리를 걷고 있었죠. 은영이한테도 말해야겠다. 박현주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말했어요. 뭐? 은영 언니도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언니 방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박현주와 김수진은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최은영의 방.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 최은영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현주야. 은영아. 나도 들었어. 수진이한테. 최은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솔직히 말할게. 나 무서워. 너무 무서워. 나도 그래.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최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양 돌아가서 내 딸 얼굴도 못 보고 수용소로 끌려가는 거. 그게 제일 무서워. 박현주는 최은영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셋이서. 김수진이 말했습니다. 함께 가요. 함께. 세 명의 여자.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아침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가족들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돌아가면 우린 끝이야. 박현주가 말했습니다. 그럼 가자. 최은영이 대답했어요. 어디든. 김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2024년 7월 15일. 북한 외교관 3명의 탈출 계획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몰랐죠. 평양이 이미 그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평양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7월 16일. 평양 보위부 본부. 리철수 동지. 45살 보위부 요원. 탈북자 추적 전담이었죠. 박현주, 최은영, 김수진. 3명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하십시오. 상급자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독일에서 수상한 행동이 포착됐습니다. 탈북 가능성 70%. 리철수는 서류를 넘겼어요.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3명의 여자. 깊은 밤 한방에 모여있는 모습. 도청은 암호화된 대화만 오갑니다. 하지만 표정과 행동으로 판단하건대 뭔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철수가 일어섰어요. 베를린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베를린. 박현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탈출.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수아는 어떻게 되는 거지? 만약 실패하면? 두려웠어요.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어요. 새벽 4시. 평양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박현주 동무. 차갑고 낮은 목소리. 보위부입니다. 박현주의 숨이 멎었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귀국 일정을 앞당깁니다. 3일 후 7월 19일. 베이징 경유 평양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요? 명령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박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최은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3일 남았어. 1분 후. 답장이 왔어요. 나도 전화 받았어. 수진이한테도 왔대. 박현주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운 베를린. 3일. 시간이 없었어요. 오전 8시. 세 사람은 대사관 밖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어. 김수진이 급하게 말했어요. 3일 안에 모든 걸 준비해야 해. 어떻게? 최은영이 물었습니다. 여권은 이미 평양이 무력화시켰을 거야. 우리가 출국하려고 하면 바로 적발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김수진이 노트북을 꺼냈어요. 중국 경유는 위험해요. 공안이 북한이랑 협력하니까. 그럼 동남아시아요. 김수진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베를린에서 태국 방콕으로 가요. 방콕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직행. 망명 신청하는 거예요. 태국까지 어떻게 가는데? 박현주가 물었어요. 일반 항공편은 불가능해요. 여권 확인하니까. 육로. 그것도 위험해요. 국경마다 검문이 있어요. 김수진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요. 김수진의 손가락이 한 이름을 가리켰어요. 브로커를 써야 해요. 브로커? 탈북자들 도와주는 사람들이요. 비용은 비싸지만 안전해요. 최은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린 돈이 없잖아. 있어요. 박현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5년간 모은 돈. 독일 은행 계좌에 있어. 얼마나? 3만 유로. 약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할까? 브로커 비용이 사람당만 유로래요. 우리 셋이면 3만 유로. 딱 맞아요.
김수진이 계산했습니다. 누가 브로커를 소개해주는데? 박현주가 물었어요. 제가 다크웹에서 찾았어요. 다크웹? 네. 탈북자 지원 네트워크요. 암호화돼 있어서 추적이 안 돼요. 김수진은 이미 브로커와 연락을 취한 상태였습니다. 언제 만나? 오늘 밤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진짜로 하는 거구나. 최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정말로 가는 거야. 그날 밤 베를린 외과 낡은 창고. 세 사람은 어둠 속에서 한 남자를 기다렸습니다. 무섭다. 최은영이 속삭였어요. 저 사람 믿을 수 있을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 박현주가 대답했습니다. 인기척.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40대 중반. 동양인이었습니다. 박현주. 네. 나는 김 선생이라고 해요. 본명은 중요하지 않죠. 남자가 담배를 꺼냈어요. 탈북 경로를 알고 싶다고 했죠? 네. 일단 돈부터 확인합시다. 박현주가 가방을 열었어요. 현금 3만 유로. 전부 인출해 온 거였습니다. 남자가 돈을 세었어요. 좋아요. 이제 경로를 말씀드리죠. 김 선생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19일 오전. 베를린에서 폴란드 바르샤바로 가요. 기차로. 기차요? 여권 검사가 느슨해요. EU 내부 이동이니까. 그 다음은 바르샤바에서 터키 이스탄불로 가요. 거기서 위조 여권을 받습니다. 위조 여권? 최은영이 놀라서 물었어요. 네. 한국 여권이요. 품질 좋아요. 걱정 마세요. 그걸로 어떻게? 이스탄불에서 방콕으로 가요. 태국은 비자가 필요 없거든요. 김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콕 도착하면 공항에서 나와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세요. 망명 신청하면 끝이에요. 그게 정말 가능해요? 박현주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도운 탈북자가 47명이에요. 전부 성공했죠. 김 선생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19일 출발 전까지 절대로 대사관에 가지 마세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핸드폰도 꺼두세요. 왜요? 평양이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수상한 행동하면 바로 귀국 명령 떨어져요. 세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김 선생이 물었어요. 박현주는 최은영과 김수진을 봤습니다. 두 사람도 박현주를 봤죠. 합니다. 박현주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19일 아침 베를린 중앙역에서 만나요. 6시 정각. 김 선생이 사라졌어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김수진이 말했어요. 응. 최은영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로 가는 거야. 박현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수아야. 마음속으로 딸을 불렀어요. 엄마가 꼭 살아서 너를 데리러 갈게. 2024년 7월 18일. 출발 하루 전. 박현주는 대사관에 마지막으로 출근했어요.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죠. 현주 동무. 대사가 불렀습니다. 네. 내일 귀국 준비 다 됐습니까? 네, 동지. 잘 가시오. 평양에서 봅시다. 박현주는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오후 3시. 박현주는 숙소로 돌아왔어요. 짐을 쌌습니다. 많이 가져갈 순 없었어요. 옷 몇 벌. 돈. 딸 사진. 그게 전부였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누구세요? 택배요. 박현주가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거기엔 택배 기사가 아니라 리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박현주 동무.
박현주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보이부 리철수 동지입니다. 리철수가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박현주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확인입니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리철수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 침대 옆에 가방. 내일 출발이시죠? 네. 짐 다 쌌습니까? 아직요. 그래요? 근데 가방이 꽤 크네요. 리철수가 가방을 만졌어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냥 옷이요. 열어봐도 될까요? 박현주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가방 속엔 현금과 딸 사진이 있었습니다. 안 돼요. 왜요? 개인 물건이에요. 동무 숨길 게 있습니까? 리철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때 똑똑똑 급하게 문 두드리는 소리. 현주 언니. 김수진의 목소리였어요. 큰일 났어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언니, 은영 언니가 쓰러졌어요. 뭐? 빨리 와야 해요. 박현주는 리철수를 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가보시죠. 함께. 리철수가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를 뛰어갔어요. 최은영의 방.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최은영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은영아. 박현주가 달려갔습니다. 숨은 쉬고 있어요. 근데 의식이 없어요. 김수진이 말했어요. 구급차 불렀습니까? 리철수가 물었습니다. 지금 부르려던 참이에요. 내가 부르죠. 리철수가 전화를 꺼냈어요. 그 순간 박현주와 김수진은 서로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김수진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기야. 박현주는 이해했습니다. 최은영은 쓰러진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리철수를 따돌리기 위해.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최은영을 실었어요. 저도 같이 가야 해요. 박현주가 말했습니다. 그러시오. 리철수도 따라 타려 했어요. 하지만 구급대원이 막았습니다. 관계자만 탑승 가능합니다. 나는 보위부. 여기는 독일입니다. 규정을 따라주세요.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뒤에 남은 리철수. 그는 차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놓쳤습니다. 하지만 내일 공항에서 잡겠습니다. 구급차 안. 최은영이 눈을 떴어요. 성공? 응. 일단은. 박현주가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내일 계획대로 가야 해. 저 사람이 공항에 있을 거야. 그럼 기차역으로 가는 거지. 공항이 아니라.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최은영은 가벼운 빈혈 진단을 받았죠. 오늘 밤은 여기서 자요. 박현주가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여기서 바로 출발하는 거야. 그날 밤 세 사람은 병원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무섭다. 최은영이 말했습니다. 나도. 김수진이 대답했어요. 나도 무서워. 박현주도 인정했습니다. 근데 우리 해야 해. 응. 우리 딸들을 위해서. 응.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어요. 2024년 7월 19일. 새벽 5시. 세 사람은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았죠. 택시를 잡았어요. 베를린 중앙역으로. 운전사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의 마지막 풍경이 지나갔어요. 5년간 살았던 도시. 이제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는 곳. 잘 가, 베를린. 박현주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안녕, 평양. 6시 정각. 베를린 중앙역. 김 선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 잘 지키시네요. 네. 그럼 출발하죠.
4명은 플랫폼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르샤바행 기차. 저 기차 타면 돌아올 수 없어요. 김 선생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까? 박현주는 기차를 바라봤어요. 최은영과 김수진도. 괜찮아요. 세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기차에 올랐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베를린이 멀어졌습니다. 북한 외교관 3명. 그들의 72시간 탈출이 진짜로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베를린 공항. 리철수는 출국 게이트 앞에 서 있었어요. 오전 9시 평양행 비행기. 박현주 일행이 탈 예정이었죠. 9시가 됐습니다. 탑승 시작. 리철수는 승객 명단을 확인했어요. 박현주, 최은영, 김수진. 세 이름 모두 체크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리철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즉시 평양에 보고했습니다. 3명 모두 도주했습니다. 여권 상태는 이미 무효화했습니다. 출국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간 거요? 확인 중입니다. 전화를 끊고 리철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꼭 잡는다. 기차 안. 박현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독일 평야가 지나가고 있었죠. 현주 언니. 김수진이 속삭였어요. 핸드폰 다 꺼야 해요. 왜? GPS 추적 때문이에요. 평양이 우리 위치 알 수 있어요. 세 사람은 핸드폰을 껐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빼냈어요. 이제 진짜 연락이 안 되네. 최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평양에 있는 내 딸도 이제 소식을 모르겠지. 박현주도 생각했어요. 수아는 지금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엄마는 안 갈 거야, 수아야. 대신 너를 데리러 갈게. 오후 2시. 바르샤바 도착. 김 선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제 반이에요. 반? 네. 이스탄불까지 가야죠. 네 사람은 작은 호텔로 갔어요. 외진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루 쉬세요. 내일 밤 이스탄불행 비행기 타요. 낮이 아니라 밤에요? 네. 야간 항공편이 안전해요. 검색이 덜하거든요. 김 선생이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임시 신분증이에요. 폴란드 관광객으로 위장한 거죠. 3장의 가짜 신분증. 사진은 그들의 것이지만 이름은 달랐어요. 박현주는 이제 안나 코발스키였습니다. 이걸로 이스탄불까지 가요. 그 다음은요? 이스탄불에서 진짜 한국 여권을 받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 세 사람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언니들. 김수진이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해내는 거 맞죠? 응. 해내는 거야. 박현주가 대답했어요.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최은영이 창밖을 봤습니다. 근데 말이야. 응. 우리가 탈출하면 평양에 있는 가족들은 정말. 최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숙청될까? 박현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으니까요. 언니. 김수진이 말했어요. 제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형제도 없고요. 그래서 전 선택이 쉬웠어요. 근데 언니들은 달라요. 딸들이 있잖아요. 박현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도 생각했어. 그래도 가는 거예요? 응. 박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냐하면 말이야. 박현주가 최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돌아가면 우리도 끝이고 딸들도 끝이야. 근데 우리가 살아남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딸들을 구할 기회. 최은영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그럴까? 그럴 거야. 꼭.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2024년 7월 20일. 밤 11시. 바르샤바 공항. 이스탄불행 항공편.
세 사람은 가짜 신분증으로 체크인을 했어요. 다음 승객. 박현주가 카운터에 섰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안나 코발스키 씨? 네. 여행 목적이 뭐예요? 관광이요. 직원이 컴퓨터를 봤어요.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죠. 탑승권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박현주는 탑승권을 받았습니다. 손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최은영과 김수진도 통과했습니다. 게이트로 걸어가는데 잠깐만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세 사람이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니 공항 보안 요원이 서 있었어요. 신분증 다시 확인 좀 할게요. 박현주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들킨 걸까? 보안 요원이 신분증을 스캔했어요. 무전기로 뭔가 확인했습니다. 폴란드 분들 맞죠? 네네. 최근에 폴란드 여권 위조 사건이 있어서요. 확인 절차예요. 보안 요원이 신분증을 돌려줬어요. 괜찮습니다. 가세요. 세 사람은 겨우 숨을 쉬었어요. 죽는 줄 알았어. 최은영이 속삭였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았습니다. 이륙. 바르샤바가 멀어졌어요. 이스탄불까지 3시간. 김수진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어요. 리철수가 이미 이스탄불에 도착해 있다는 것을. 7월 21일 새벽 2시 이스탄불 공항. 세 사람이 입국장을 통과했습니다. 김 선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오셨어요. 빨리 가죠. 차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하루만 있으면 돼요. 내일 한국 여권 받고 바로 방콕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 여권 준비됐어요? 네. 제 파트너가 만들고 있어요. 아주 정교해요. 차는 이스탄불 구시가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 여기에요. 낡은 건물 3층.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문을 열자. 한 남자가 작업 중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네. 한국 여권 3개. 남자가 카메라를 꺼냈어요. 사진 찍을게요. 세 사람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2시간이면 완성돼요. 남자가 작업을 시작했어요. 박현주는 창밖을 봤습니다. 이스탄불의 새벽.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그때 쾅. 문이 박살났습니다. 움직이지 마. 터키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손들어. 다드. 세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당신들 체포합니다. 불법 여권 위조 혐의. 김 선생이 창문으로 도망쳤어요. 하지만 곧 붙잡혔죠. 박현주, 최은영, 김수진. 세 사람은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조사실. 터키 경찰이 물었습니다. 신분을 밝히시오. 저희는. 박현주가 입을 열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 북한 외교관이라고. 그럼 북한으로 송환될 거예요. 빨리 말하시오. 저희는 북한에서 온.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 그리고 그 남자는 리철수였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리철수가 차갑게 웃었어요. 다시 만나네요. 박현주 동무. 박현주의 온몸이 얼음처럼 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내가 터키 경찰에 제보했죠. 위조 여권 조직이 있다고. 리철수가 의자에 앉았어요. 북한과 터키는 협력 관계거든요. 동무들을 송환하기로 했습니다. 안 돼요. 최은영이 소리쳤어요. 우린 돌아가지 않아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리철수가 서류를 꺼냈어요. 내일 아침 평양행 비행기. 동무들 좌석 예약됐습니다. 박현주는 절망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언니,
김수진이 박현주를 봤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수진아, 제가 방법이 있어요. 김수진이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북한 외교관입니다. 탈북자예요. 뭐? 리철수의 얼굴이 변했어요. 우리는 정치적 망명을 신청합니다. 김수진이 소리쳤어요. 유엔 난민 협약에 따라 우리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터키 경찰이 당황했습니다. 망명 신청? 네. 우리를 한국 대사관으로 보내주세요. 안 됩니다. 리철수가 막아섰어요. 이들은 범죄자입니다. 아니에요. 박현주가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할 뿐이에요. 경찰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3시간 후 터키 외교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망명 신청 접수. 한국 대사관으로 이송. 리철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런. 박현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은영과 김수진도. 우리 살았어. 그날 오후 한국 대사관. 세 사람은 대사관 정문을 들어섰어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시죠? 대사관 직원이 물었어요. 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 신청이시군요. 네. 접수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이 보호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현주는 주저앉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최은영이 박현주를 안았습니다. 김수진도.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밖에서는 리철수가 대사관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손 쓸 수 없었어요. 동무들 꼭 후회할 겁니다. 리철수가 돌아섰습니다. 대사관 안. 이제 어떻게 돼요? 박현주가 물었어요. 국정원에서 조사가 있을 겁니다. 그 후 대한민국으로 가시게 돼요. 언제요? 일주일 정도요. 그럼 우리 가족들은? 박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직원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양에 계신 가족분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동무들이 안전하게 정착하고 언젠가 가족을 구할 방법을 함께 찾는 것입니다. 박현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수아야. 엄마는 도망쳤어. 하지만 꼭 너를 구할 거야. 2024년 7월 28일 인천국제공항. 박현주, 최은영, 김수진. 세 사람은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입국장. 국정원 요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박현주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글 간판. 한국 사람들. 여기가 대한민국. 최은영이 중얼거렸어요. 우리 정말 해냈네. 김수진이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72시간의 추격전. 그리고 9일간의 도주.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10월. 서울 어느 아파트. 박현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은영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언니, 오늘 면접 봤어. 한국 회사에. 박현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됐어. 꼭 붙을 거야. 세 사람은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박현주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최은영은 취업 준비 중이었죠. 김수진은 IT 회사에 취직했어요. 하지만 박현주의 방에는 딸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아야. 박현주는 매일 밤 딸에게 말을 걸었어요. 엄마는 여기 있어. 한국에 있어. 평양에서는 박현주의 가족이 어떻게 됐을까요? 국정원 조사에 따르면 박현주의 딸 수아는 아직 평양에 살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감시를 받고 있었죠. 언젠가는 구할 거예요. 국정원 요원이 말했습니다.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 그때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박현주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최은영도 마찬가지였죠. 딸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탈북. 그것은 자유를 얻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가족과의 이별이기도 했어요. 박현주는 오늘도 북한 인권단체에서 활동합니다. 저는 북한 외교관이었습니다. 강연장에서 박현주가 말했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죠. 하지만 우리는 감시받았습니다. 가족은 인질이었어요. 청중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저는 5년간 독일에서 살면서 자유가 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물론 후회도 돼요. 평양에 딸을 두고 왔으니까요. 박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제 딸을 구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다른 가족들도 구할 거예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박현주는 밖으로 나왔어요. 최은영과 김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죠. 언니, 오늘도 수고했어. 응. 우리 저녁 먹으러 갈까? 세 사람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서울의 밤. 자유롭게.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언니들. 김수진이 말했어요. 우리 진짜 잘한 거 맞죠? 박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잘한 거야. 후회 안 해요? 후회는 해. 딸 생각하면. 박현주가 하늘을 봤어요. 근데 그래도 여기 와서 나는 사람이 됐어. 사람? 응. 북한에선 우리가 사람이 아니었잖아. 기계였지. 충성하는. 최은영이 웃었어요. 맞아. 여기선 우리가 사람이야. 세 사람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여러분, 탈북은 단순한 도망이 아닙니다. 자유를 향한 선택이죠. 하지만 그 선택에는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가족과의 이별, 고향과의 이별, 모든 것과의 이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백 명의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합니다. 왜일까요? 자유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박현주는 오늘도 딸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수아야, 엄마는 여기 있어. 언젠가 꼭 만나자. 그리고 그날을 위해 오늘도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위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탈북민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